거기 못 들었어요? 행사장 도우미 아줌마들은 뒷문으로 가라니까요. 박진호 중사는 등산복 입은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당장 차 안 빼면 견인차 불러서 고철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신분증을 내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위병소 구석 의자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아줌마 때문에 군기 빠지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라 장군 조카라는 배경을 믿고 갓 전입 일주일 만에 권력을 휘두르던 그 순간 책상 위 붉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강 여단장을 당장 예우하라. 1분 뒤 도착한다. 수화기를 든 박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방금 아줌마라고 부르며 밀쳐낸 여성은 6개월 해외 파병을 마친 707 작전 여단장이었고 지금 이 순간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그녀를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1분 뒤 헌병대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위병소로 돌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707 특수임무단 정문 위병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량엔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여성은 회색 등산복 차림이었고 짧게 자른 머리카락 사이로 깊은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강윤이었습니다. 육군 준장 계급장을 단 707 작전 여단장이자 6개월간의 해외 파병 임무를 방금 마치고 돌아온 전설의 군인이었습니다. 위병소 안에서는 박진호 중사가 초소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왼발로 차단기 조작 페달을 툭툭 건드리며 게임에 몰두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량이 입구에 멈춰 서자 박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낡은 차를 본 박진호의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또 아줌마들이야. 박진호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윤희가 천천히 창문을 내렸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합니다. 강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진호는 신분증을 보려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행사장 도우미 아줌마들은 뒷문으로 가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강윤희가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박진호는 손을 휘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기 못 들었어요? 뒷문이라니까요. 강윤희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관등 성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요? 박진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등 성명이요. 지금 근무 중인 분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원 확인은 무슨? 아줌마가 여기서 뭘 확인해요? 박진호가 강윤희의 등산복 상의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당장 차 빼요. 안 그러면 견인 불러서 끌고 갈 겁니다. 강윤희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박진호가 양팔을 벌려 강윤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진짜 말을 안 알아듣네. 뒷문으로 가라니까요. 저는 이 부대 소속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속이요? 무슨 소속이에요? 청소 용역이요? 박진호가 강윤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강윤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가 강윤희를 위병소 옆 대기실로 끌고 가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 앉아서 조용히 있어요. 아줌마 때문에 군기 빠지니까. 강윤희가 의자에 앉아 박진호를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박진호가 허리춤에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다시 위병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도우미들 진짜 정신없네. 맨날 정문으로 오려고 하고. 박진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병소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붉은 전화기는 육군 참모총장 전용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박진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박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707특수임무단 정문 위병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참모 총장이야. 지금 위병소 앞에 강윤희 여단장 차량이 도착했을 텐데. 박진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며 저절로 차렷 자세가 잡혔습니다. 저기요. 그게 뭐가? 참모 총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 여단장 통과시켰나? 박진호의 시선이 대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등산복을 입은 여성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지금 당장 예우하라고. 내가 1분 후에 도착한다. 네. 박진호가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수화기는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수화기가 박진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박진호가 대기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윤희가 여전히 의자에 앉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윤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신분증이 거기 있을 겁니다. 박진호가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주워 들었습니다. 신분증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급란에는 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속란엔 707특수임무단 작전 여단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박진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강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헌병대 차량이 위병소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헌병 4명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당직 사령이 급히 위병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진호가 말없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당직 사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뭘 한 겁니까? 저는 헌병 2명이 박진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진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헌병들이 박진호의 군장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윤희가 대기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직 사령이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여단장님 송구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강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윤희가 박진호가 떨어뜨린 신분증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다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4성급 장성 전용 차량이 위병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육군 참모총장이 내렸습니다. 강윤희가 바로 선 자세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707특수임무단 작전 여단장 강윤희 준장, 귀대 보고드립니다. 참모총장이 경례를 받으며 걸어왔습니다. 고생 많았네, 여단장.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참모총장의 시선이 무릎 꿇은 박진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당직 사령이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진호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총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모총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구금하고 징계 절차 진행하시오. 헌병들이 박진호를 끌어세웠습니다. 박진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단장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윤희는 박진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참모총장을 향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서 쉬시게. 강윤희가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진호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정말 몰랐어요. 헌병 차량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위병소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교들이 뛰어다니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강윤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량이 천천히 부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100m에 비친 위병소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윤희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부대는 그녀를 이런 식으로 맞이했습니다. 강윤희는 핸들을 꽉 쥐고 여단장실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윤희는 여단장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박진호 중사의 인사 기록 파일이었습니다. 강윤희의 손가락이 한 줄 한 줄 내용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전입 일주일. 강윤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추천인 란에는 육군본부 라정훈 중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관 이승재 대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단장님, 박 중사의 소지품 목록입니다. 이승재가 A사 용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윤희가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군용 가방 안에 서류가 있었다고요? 네, 기밀 표시가 된 문서 파일입니다. 가져오세요. 이승재가 잠시 후 파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강윤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신형 헬기 도입 사업 관련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윤희의 눈이 부품 단가 항목에 멈췄습니다. 이승재 대위. 네, 여단장님. 우리 부대 헬기 정비 반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비고에 있을 겁니다. 당장 불러오세요. 30분 후 헬기 정비 반장 김태수 중사가 여단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강윤희가 계약서를 김태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부품 가격 좀 보세요. 김태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품은 시장에서 200만 원이면 삽니다. 여기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000만 원입니다. 강윤희가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른 항목도 확인해 보세요. 김태수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기도 이상합니다. 이것도 터무니없고요. 여단장님, 이건 최소 5배는 부풀려진 가격입니다. 강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군수과장과 작전과장, 지금 당장 소집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승재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 뒤 회의실에 5명의 장교가 모였습니다. 강윤희가 계약서 사본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부대로 들어온 모든 장비 도입 내역을 전수조사합니다. 군수과장 박철민 소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단장님, 그건 본부 소관 아닙니까? 우리 부대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입니다. 당연히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윤희가 박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령, 지금 거부하는 겁니까? 박철민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닙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헬기 사업 담당은 누구입니까? 최영호 대위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늘 출근을 안 했습니다. 강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락은 됩니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당장 자택으로 사람 보내세요. 회의가 끝나고 2시간 뒤 이승재가 급히 여단장실로 뛰어왔습니다. 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영호 대위 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짐도 다 치운 것 같습니다. 강윤희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하고 헌병대에 수배 요청하세요. 네. 그리고 전산실에 연락해서
헬기 사업 관련 데이터 전부 백업하라고 하세요. 이승재가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강윤희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윤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산 실장이었습니다. 여단장님, 지금 서버가 이상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외부에서 해킹 시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단하세요. 이미 일부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강윤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데이터입니까? 헬기 도입 관련 파일들입니다. 강윤희가 전화를 끊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승재가 계단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단장님, 어디 가십니까? 전산실입니다. 따라오세요. 두 사람이 건물을 가로질러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전산실장이 모니터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복구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강윤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대 안에 내 통자가 있습니다. 이승재가 놀란 표정으로 강윤희를 봤습니다. 설마요.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강윤희가 이승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추려서 외부 안가로 옮깁니다. 여기선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윤희가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윤희가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살폈습니다. 네 바퀴 모두 날카로운 칼로 찢겨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관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유리 조각 사이에서 주먹만 한 돌덩이를 주었습니다. 돌에는 흰색 페인트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두세요. 강윤희가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승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준비하세요. 같은 시각 부대 구금실에서는 박진호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밥 안 먹어. 이딴 거 처먹으라고 갖다 주지 마. 박진호가 식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직 헌병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중사님, 조용히 하세요. 뭐가 조용히 해? 라 장군님한테 연락했어? 그런 거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 장군님 조카야. 곧 여기서 나간다고. 박진호가 침대에 누우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윤희는 최영호 대위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승재와 김태수가 함께였습니다. 숙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방을 살폈습니다. 책상, 옷장, 침대 밑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물함 좀 보세요. 김태수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사물함 뒷면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공허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승재 대위, 드라이버 있습니까? 네. 이승재가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강윤희가 사물함 뒷판 나사를 풀었습니다. 판이 떨어지며 비닐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헬기 결함 보고서였습니다. 핵심 부품이 중고 재생품으로 교체되었음. 강윤희가 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비행 중 엔진 정지 가능성 있음. 이승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강윤희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가로 갑니다. 네, 여단장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강윤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창밖을 향했지만 초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범죄였습니다.
강윤희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가에 도착하자 이승재가 선발대로 보낸 3명의 부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그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특별조사팀입니다. 무엇을 조사합니까? 박진호 중사와 라정훈 장군 사이의 금전거래 증거를 찾으세요. 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라 장군님이요? 네. 박 중사 통장, 가족 통장, 모든 계좌를 추적하세요. 바로 그때 안가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국방부 감사관 완장을 찬 남자 넷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입니다. 강윤희 여단장 계십니까? 강윤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강윤희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강윤희가 감사관을 쳐다봤습니다. 감사관의 왼쪽 손목에 고급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공무원 봉급으로는 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강윤희가 이승재를 돌아봤습니다. 대위, 네. 조사팀은 오늘부로 해산합니다. 모두 원대 복귀하세요. 하지만 여단장님, 강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령입니다. 감사관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원들도 하나씩 안가를 빠져나갔습니다. 강윤희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탁자 위에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헬기 결함 보고서, 부풀려진 계약서, 최영호 대위의 실종 기록,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라정훈 중장. 강윤희가 의자에 앉아 밤새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707 여단장으로서 마지막 전투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강윤희는 여단장실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군사경찰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의 헌병 대위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윤희 준장, 국가기밀 유출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윤희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육군본부 감찰실입니다. 라정훈 장군 소속이군요. 헌병 대위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강윤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부하 장교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승재 대위가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강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있으세요. 부대 정문까지 걸어가는 동안 수백 명의 장병이 지켜봤습니다. 강윤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군사경찰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차에 오르기 직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707 작전여단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육군본부 취조실은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회색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강윤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갑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취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파일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여단장님이 직접 빼돌린 기밀 문서인데요. 강윤희가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헬기 사업 관련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원본에 없던 외국 계좌 번호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원본이 따로 있습니다. 취조관이 비웃었습니다. 원본이요? 어디 있는데요? 그때 취조실 문이 열렸습니다. 라정훈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장군 계급장이 어깨에서 반짝였습니다. 취조관들이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라정훈이 손을 흔들며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잠깐 나가 있게. 알겠습니다.
취조실에 강윤희와 라정훈만 남았습니다. 라정훈이 의자를 끌어당겨 강윤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 여단장, 왜 이렇게까지 하나? 강윤희가 라정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군님이야말로 왜 이러십니까? 난 그냥 일 처리하는 거지. 군인들 목숨을 돈으로 바꾸는 게 일 처리입니까? 라정훈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여자가 너무 앞서가면 다치는 법이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지. 지금이라도 조용히 전역하면 아들은 안전할 거야. 강윤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우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그건 여단장 태도에 달렸어. 라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자백서에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 라정훈이 나간 뒤 취조관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밤새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뇌물은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계좌 이체 기록이 다 있습니다. 조작된 겁니다. 증거를 대시죠. 제가 확보한 서류가 있습니다. 취조관이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강윤희가 최영호 대위 숙소에서 찾은 헬기 결함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말입니까? 강윤희가 봉투를 받습니다. 네. 이미 조작된 증거로 판명났습니다. 폐기 처분됩니다. 취조관이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강윤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원본 감정을 해보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상부 지시입니다. 취조관이 자백서를 강윤희 앞에 놓았습니다. 서명하시죠. 그럼 편하게 끝납니다. 강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명 안 합니다. 다음 날 강윤희는 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독방 문이 닫히며 찰컥 소리가 났습니다. 사방이 회색 벽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세면대 하나, 변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천장 높은 곳에 작게 나 있었습니다. 햇빛이 가느다란 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각 부대 구금실에서는 박진호가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헌병이 구금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도 됩니다. 박진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승재 대위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중사, 어떻게 된 겁니까? 몰라요. 위에서 석방 명령 내려왔다던데요. 박진호가 군복을 털며 걸어갔습니다. 이승재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단장님 때문 아닙니까? 박진호가 멈춰섰습니다. 대위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라 장군님이 곧 새 여단장 임명하신대요. 전 그분 보좌관이 될 겁니다. 박진호가 이승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707특수임무단 강윤희 여단장이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강윤희의 아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다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어머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호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학교 정문 앞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명이 민호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강윤희 아들이야. 오늘 데려가? 아니, 일단 위치만 확인해. 장군님 지시 떨어지면 움직인다. 두 남자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군 교도소 독방에서 강윤희는 저녁 식사를 받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 두 가지였습니다. 강윤희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품 냄새였습니다. 강윤희가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밤이 되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식사 안 하셨습니까?
배가 안 고픕니다. 드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교도관이 식판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윤희는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윤희는 독방벽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소말리아 작전 때의 지도였습니다. 적의 동선을 예측하고 탈출 경로를 구상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장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승재 대위가 강원도 최전방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태수 중사는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강윤희를 도왔던 모든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취조실에 다시 불려간 강윤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취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군사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입니다. 강윤희가 서류를 받습니다. 저녁 예정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빠르네요. 라 장군님이 신속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취조관이 또 자백서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강윤희가 자백서를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봅시다. 취조관이 혀를 찼습니다. 고집부리다 불명예 제대합니다.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독방으로 돌아온 밤 강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2시간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계십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강윤희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속 아들의 미소가 선명했습니다. 강윤희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재판 전날 저녁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면회 신청 들어왔습니다. 누굽니까? 서밀의 소령입니다. 강윤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받겠습니다. 면회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강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서밀이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든 그 소령이었습니다. 강윤희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면회실 안에 서밀의 소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복 차림의 소령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밀애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여단장님, 강윤희가 경례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소령.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밀애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강윤희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조사관 임명장이었습니다. 서밀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사흘 전입니다. 여단장님 사건을 조사하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강윤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라 장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밀애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변 인계 명령서입니다. 대통령 날인이 찍혀 있습니다. 강윤희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붉은색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갈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서밀애가 면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면회 시간 끝났는데요. 서밀애가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대통령 특명입니다. 강윤희 준장을 인계합니다. 교도관이 서류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소장 불러오세요. 10분 후 교도소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뒤따라 라정훈의 부하 장교 2명도 나타났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밀애가 명령서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특명으로 강윤희 준장을 인계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 장군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서미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건 대통령 명령입니다. 육군본부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미래가 서류의 도장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대통령 날인입니다. 거부하시겠습니까? 부하 장교가 말을 잃었습니다. 교도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습니다. 인계하겠습니다. 강윤희가 독방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미래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강윤희가 나오자 서미래가 재킷을 건넸습니다. 입으세요. 강윤희가 재킷을 걸쳤습니다. 두 사람이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미래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강윤희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서미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단장님, 이걸 보십시오. 서미래가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뭡니까? 헬기 사업 핵심 서버 백업 데이터입니다. 강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정보사 해킹팀을 동원했습니다. 라 장군이 삭제했다고 믿었던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서미래가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박진호 중사가 라정훈 장군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세탁한 모든 내역입니다. 강윤희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 번호가 빼곡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강윤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안가로 갑니다. 서미래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예정된 곳으로 가세요. 차가 방향을 틀어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차는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서미래가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안전합니다. 강윤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3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사복 차림이었지만 자세가 군인이었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경례했습니다. 여단장님, 오랜만입니다. 강윤희가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최 상사? 네, 작년에 전역했습니다. 나머지 2명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모두 707 출신 예비역이었습니다. 강윤희가 그들과 악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단장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서미래가 거실 탁자에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작전회의 시작하겠습니다. 5명이 탁자를 둘러앉았습니다. 서미래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작전명은 블랙아웃입니다. 화면에 국방부 대강당 사진이 떴습니다. 일주일 후 여기서 라정훈 장군의 중장 진급 축하 공청회가 열립니다. 최 상사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모든 증거를 공개합니다. 강윤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언론이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실시간으로 증거를 보여주면 라 장군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다른 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안은 어떻게 뚫습니까? 서미래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제가 국가안보조사관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단장님도 동행합니다. 라 장군 경호팀이 막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서미래가 건물 도면을 띄웠습니다. 후문과 측면 통로를 확보해 주세요.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필요합니다. 강윤희가 도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통신 장비는 준비됐습니까? 내일 도착합니다. 대형 스크린 해킹용 장비입니다. 라 장군 동선은 파악됐습니까? 서미래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라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위스 계좌로 3억 더 보내.
다음 주면 한국 떠난다. 최 상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해외로 도주하려는 겁니까? 네. 공청회 끝나면 바로 출국 예정입니다. 강윤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준비를 끝냅니다. 그날 밤 안가에는 추가 인원이 도착했습니다. 707 예비역 대원 5명이 더 왔습니다.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서미래가 건물 도면을 벽에 붙였습니다. 각자 맡은 위치를 숙지하세요. 대원들이 도면 앞에 섰습니다. 강윤희는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미래가 뒤따라왔습니다. 여단장님, 민호는 걱정 마세요. 어디 있습니까? 정보사 비밀 안가에 있습니다. 24시간 경호가 붙었습니다. 강윤희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라 장군이 손을 쓸 겁니다. 이미 시도했습니다. 실패했고요. 서미래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 정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윤희의 정복이었습니다. 계급장과 훈장이 모두 달려 있었습니다. 정복은 제가 부대에서 가져왔습니다. 강윤희가 정복을 만졌습니다. 옷감의 촉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윤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래층에서 대원들의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강윤희가 침대에서 일어나 정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준장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났습니다. 강윤희가 계급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자 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서미래가 통신 장비 박스를 열었습니다. 해킹 장비 도착했습니다. 최 상사가 선을 연결했습니다. 테스트 해봅시다. 노트북과 장비를 연결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정상 작동합니다. 강윤희가 탁자에 앉았습니다. 대원들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강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수백 명의 군인이 살 수 있습니다. 지면 비리는 계속됩니다. 최 상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깁니다. 반드시요. 저녁이 되자 대원들은 각자 역할을 배정받았습니다. 강윤희와 서미래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미래가 차를 끓였습니다. 드세요. 강윤희가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령, 소말리아 때 생각납니까? 서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여단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죠. 그때 소령이 제 등을 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여단장님 등을 지키겠습니다. 강윤희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강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마지막 싸움이 될 겁니다. 명예롭게 끝냅시다. 네, 명예롭게요. 서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훈련 들어갑니다. 쉬세요. 소령도 쉬세요. 서미래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윤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정복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모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25년간 썼던 무게였습니다. 강윤희가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707 작전 여단장 강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강윤희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국방부 대강당 입구에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강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연단 옆에 라정훈 중장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라정훈이 귀빈석에 앉아 박수를 받았습니다. 가슴에는 각종 훈장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옆에는 박진호가 보좌관 자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형 헬기 도입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라정훈 중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라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정훈이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정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습니다. 우리 군은 최첨단 헬기를 도입하여 국방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 라정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어두운 강당을 밝혔습니다. 스크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라정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중사, 이번 달 배분은 얼마야? 박진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5억입니다. 스위스 계좌로 보냈습니다. 좋아. 다음 달엔 더 챙겨. 알겠습니다, 장군님.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라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박진호가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계좌 이체 내역이 떴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거래 명세였습니다. 라정훈의 차명 계좌 번호가 선명했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5천만 원, 2억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게 진짜야? 라 장군이 비자금을 받았다는 거야? 강당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중앙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강윤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복 위에 준장 계급장이 달렸습니다. 가슴에는 무공훈장이 빛났습니다. 양옆으로 707 예비역 대원들이 호위했습니다. 모두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강윤희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앙 통로를 따라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라정훈이 연단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강윤희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라정훈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비켜. 강윤희가 라정훈을 연단 뒤로 밀어냈습니다. 라정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윤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707 특수임무단 작전 여단장 강윤희 준장입니다. 강윤희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녹음은 라정훈 중장과 박진호 중사의 실제 대화입니다. 강윤희가 USB 메모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는 신형 헬기 도입 사업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서미래가 무대 옆에서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서류 이미지가 떴습니다. 부풀려진 부품 단가 계약서였습니다. 이 부품의 실제 가격은 200만 원입니다. 강윤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1,0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배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이 넘어가며 다음 서류가 나왔습니다. 핵심 부품이 중고 재생품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강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헬기를 타는 우리 군인들은 언제 추락할지 모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라정훈 중장은 군인의 목숨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라정훈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강윤희가 라정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국가안보조사관이 직접 확인한 자료입니다. 서미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조사관 증표를 들어보였습니다. 정보사령부 서미래 소령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조사관 자격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진호가 귀빈석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707 대원 2명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저 사람들 누구야?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원들이 박진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박진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다시 떴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계좌 이체가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라정훈 중장은 스위스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강윤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면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을 제치고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라정훈을 내려다봤습니다. 라 중장, 지금 당장 보직 해임합니다. 장관님, 저는 입 다물어요. 헌병대 긴급 체포하시오. 헌병 4명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라정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라정훈이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억울해. 조작이라고. 하지만 헌병들은 그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강윤희가 라정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라정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삼성 장군 계급장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뜯어냈습니다.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계급장이 강윤희 손에 들렸습니다. 라정훈의 어깨가 텅 비었습니다. 헌병들이 라정훈을 끌고 갔습니다. 강당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진호도 다른 헌병들에게 압송되었습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돌려 강윤희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단장님, 저는... 강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강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례를 올렸습니다. 여단장, 국군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강윤희가 경례를 받았습니다.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장관이 참모를 불렀습니다. 참군 인상 준비했나? 네, 장관님. 참모가 상장과 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장관이 직접 강윤희의 목에 메달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윤희가 메달을 내려다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장관이 한 발 물러서며 다시 경례했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기립했습니다. 장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레 같은 소리가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강윤희, 강윤희. 누군가 강윤희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강윤희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군인의 목숨은 비즈니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20살 청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중앙 통로를 달려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민호가 강윤희를 껴안았습니다. 강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팔을 들어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강윤희가 민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윤희와 민호가 포옹한 모습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서미래가 무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707 대원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당 밖에서는 헌병대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박진호가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국방부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진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행사 도우미 아줌마.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찬 수갑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사흘 후 강윤희는 국군수도병원 진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단장님, 척추에 박혀있던 파편이 움직였습니다. 강윤희가 사진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아마 공청회 날 무리하셨을 겁니다.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요. 의사가 사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지금 수술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 강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 잡겠습니다. 여단장님, 지금 해야 합니다. 다음 주요. 강윤희가 진찰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저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서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단장님, 괜찮으세요? 네. 강윤희가 차에 올랐습니다. 서미래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윤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윤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윤희 여단장이십니까?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들분이 보고 싶으시죠? 강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윤희가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의자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민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화면 아래에 타이머가 돌아갔습니다. 30분, 29분 59초, 29분 58초,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소령, 당장 민호한테 전화하세요. 서미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강윤희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아들을 어디 뒀습니까? 라정훈 장군님이 우리 돈줄이었어요. 대가를 치러야죠. 원하는 게 뭡니까? 혼자 오세요. 30분 안에요. 어디로 갑니까? 부대 북쪽 3km 폐벙커입니다. 알죠? 강윤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과거 탄약 보관용으로 쓰던 지하 벙커였습니다. 10년 전 폐쇄됐습니다. 혼자 와요. 다른 사람 데려오면 벙커를 폭파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미래가 차를 급정거했습니다. 여단장님, 함정입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707 대원들 불러서 작전 짭시다. 강윤희가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강윤희가 차 손잡이를 잡고 내리려 했습니다. 갑자기 왼쪽 다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강윤희가 비틀거렸습니다. 서미래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여단장님, 강윤희가 차 문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단장님, 병원 가셔야 합니다. 서미래가 강윤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강윤희가 서미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민호가 위험합니다. 지금 여단장님이 더 위험하세요. 강윤희가 차체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왼쪽 다리가 떨렸습니다.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통제 주사 있습니까? 그건 당장 구하세요. 서미래가 망설였습니다. 소령, 명령입니다. 서미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국으로 갑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10분 후 약국 앞에 멈췄습니다. 서미래가 뛰어내렸습니다. 곧
진통제 주사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단장님, 이건 일시적입니다. 근본적 치료가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놔주세요. 강윤희가 주사기를 받았습니다. 바지를 걷고 허벅지에 주사를 찔렀습니다. 액체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윤희가 주사기를 뺐습니다. 잠시 후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강윤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 여세요. 서미래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강윤희가 권총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권총이 나왔습니다.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15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탄창을 장전했습니다. 소령, 차 열쇠 주세요. 여단장님, 제가 같이 갑니다.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서미래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30분 후에도 연락 없으면 707 대원들 데리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강윤희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미래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단장님, 꼭 돌아오세요. 강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굵어졌습니다. 앞유리에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강윤희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봤습니다. 타이머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8분, 17분. 강윤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빗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차가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강윤희가 핸들을 돌려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시 직진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의 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강윤희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강윤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강윤희가 사진을 가슴에 눌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간다. 부대 북쪽 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없었습니다. 폐벙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강윤희가 비포장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요동쳤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지나갔습니다. 전방에 벙커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 오토바이 3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윤희를 보자 담배를 버렸습니다. 한 명이 손을 들어 차를 멈추라고 신호했습니다. 강윤희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남자들이 놀라 뒤로 뛰었습니다. 강윤희의 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남자 한 명이 차 보닛에 걸렸습니다. 강윤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남자가 보닛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른 남자 둘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강윤희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2발을 쏘았습니다. 탕, 탕. 남자들이 다리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강윤희가 벙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왼쪽 다리가 다시 저렸습니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며 철문 앞에 섰습니다.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강윤희가 철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계단이 지하로 이어졌습니다. 강윤희가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왼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오른손에는 권총을 쥐었습니다.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11발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의 비명이 다시 들렸습니다. 강윤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만 보였습니다. 강윤희가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끝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윤희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안을 살폈습니다. 민호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남자 5명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한 명이 폭파 장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권총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왼쪽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윤희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권총을 앞으로 겨눴습니다. 손들어.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폭파 장치를 든 남자가 웃었습니다. 오셨군요, 여단장님. 아들을 놔주세요. 그럴 순 없죠. 라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요. 남자가 폭파 장치 버튼에 엄지를 올렸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터뜨립니다. 강윤희가 멈췄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가요. 저는 괜찮아요. 강윤희가 민호를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강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권총을 든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권총 내려놓으세요. 강윤희가 천천히 권총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몸을 숙이는 척했습니다. 소매 속에 숨긴 단검을 움켜쥐었습니다. 남자의 미간을 노렸습니다. 순간 팔을 휘둘렀습니다. 단검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단검이 남자의 미간에 박혔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졌습니다. 폭파 장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벙커 입구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서미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서미래가 민호가 묶인 의자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의자를 끌어안고 엄폐물 뒤로 굴렀습니다. 남은 조직원 4명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강윤희가 바닥에 떨어뜨렸던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2발을 쏘았습니다. 한 명이 어깨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강윤희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강윤희가 옆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총알이 벽에 박혔습니다. 강윤희가 일어나 다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남자의 다리에 맞았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은 2명이 서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서미래가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발 쏘았습니다.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서미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미래가 팔꿈치로 남자의 턱을 쳤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서미래가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미래가 올라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대, 2대, 3대. 남자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강윤희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5명 모두 제압됐습니다. 강윤희가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왼쪽 다리가 끌렸습니다. 감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박된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목의 밧줄이 풀렸습니다. 발목의 밧줄도 풀렸습니다. 입에 재갈을 벗겼습니다. 민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괜찮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윤희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지? 아니에요. 엄마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강윤희의 품에서 민호가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강윤희가 민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미래가 다가왔습니다. 여단장님, 빨리 나가야 합니다. 강윤희가 민호를 놓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서미래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여단장님, 괜찮습니다. 강윤희가 서미래의 어깨에 팔을 올렸습니다. 민호가 반대편을 받쳤습니다. 세 사람이 벙커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강윤희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서미래와 민호가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네. 계단을 다 올라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졌습니다. 철문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강윤희가 긴장했습니다. 서미래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아군입니다. 제가 불렀어요. 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707 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최 상사가 선두였습니다. 여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왔습니다. 대원들이 벙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쓰러진 조직원들을 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헌병대 차량도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도 함께였습니다. 의무병이 강윤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단장님, 누우세요. 들것을 펼쳤습니다. 강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부터 보세요. 엄마는요? 강윤희가 민호를 봤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민호가 강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먼저 가요. 저는 멀쩡해요. 의무병이 강윤희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강윤희가 민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자. 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민호가 강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서미래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의무병이 강윤희의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운전병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빗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강윤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왼쪽 다리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윤희가 눈을 떴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아파 보여요. 강윤희가 민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만 무사하면 돼.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내려졌습니다. 강윤희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척추 부상 환자입니다. 즉시 수술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강윤희가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강윤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07 대원들이 왔습니다. 부대 장교들도 왔습니다.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서미래가 옆에 섰습니다. 최 상사가 벽에 기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6시간째 되었을 때 참모총장이 도착했습니다. 복도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참모총장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드님이지요? 네. 어머님은 강한 분입니다. 걱정 마세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복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서미래가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집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척추에 박혔던 파편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없습니다. 참모 총장이 물었습니다. 회복 가능합니까? 네. 정신력이 대단하십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집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진작 쓰러졌을 겁니다. 강윤희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1시간 후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민호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윤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입을 덮었습니다. 각종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강윤희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윤희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가 의자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침대에 기댄 채였습니다. 강윤희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응. 강윤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 놀랐지? 괜찮아요. 엄마가 살아서 다행이에요. 민호가 강윤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강윤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병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강윤희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서미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단장님 깨어나셨군요. 소령,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서미래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707 대원들이 보낸 겁니다. 고맙군요. 참모 총장도 면회를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왔습니다. 부대 장교들이 줄지어 면회했습니다. 병실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윤희는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손을 잡은 사람은 민호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강윤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강윤희가 민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자. 네, 엄마. 밤이 왔습니다. 민호가 강윤희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강윤희가 천장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정훈도 사라졌습니다. 블랙머니 조직도 소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평화였습니다. 강윤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고통 없는 잠이었습니다. 따뜻한 잠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호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에는 1000여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의 군인들이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연단 위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오늘은 강윤희 여단장의 저녁식이었습니다. 귀빈석에는 참모 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앉았습니다. 부대 장교들이 양옆에 늘어섰습니다. 연병장 한쪽에는 헌병들이 한 사람을 호송해 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박진호였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박진호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윤희 준장 저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 입구에서 강윤희가 나타났습니다.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왼손은 자연스럽게 내렸습니다. 강윤희가 연병장 중앙을 향해 걸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걸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슴에는 무공훈장이 빛났습니다. 참군 인상 메달도 함께 달렸습니다. 장병들이 강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강윤희가 연단 계단 앞에 섰습니다. 서미래가 옆에서 부축하려 했습니다. 강윤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올라갑니다. 지팡이로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연단 위에 섰습니다. 참모총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표창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작전 여단장 강윤희 준장에게 대한민국 무공훈장 태극장을 수여합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훈장을 달았습니다. 강윤희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참모총장이 경례를 받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단장. 강윤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연병장을 가득 채운 장병들을 봤습니다. 박진호도 보였습니다. 죄수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박진호를 잠시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병 여러분, 강윤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복을 벗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했습니다. 25년간 입었던 군복입니다. 강윤희가 자신의 정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옷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윤희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윤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강윤희가 마이크를 놓았습니다. 연병장에서 예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포성이 하늘로 올랐습니다. 쾅!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19번째 포성까지 울렸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1000개의 손이 이마로 향했습니다. 강윤희가 경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박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헌병들이 막으려 했습니다. 강윤희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박진호가 강윤희 앞에 섰습니다. 수갑찬 손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단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박진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윤희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박진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병들이 박진호를 데리고 갔습니다. 연병장 출구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강윤희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정문으로 나가자 서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단장님, 이것 받으세요. 서미래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강윤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보사 최고 명예요원 증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령, 이건 여단장님은 우리 정보사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서미래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윤희가 경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령.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서미래가 손을 내렸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단장님. 부대 정문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시민들이었습니다. 강윤희를 보자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윤희, 강윤희. 누군가 이름을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강윤희가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가 엄마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차에 올랐습니다. 민호도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윤희가 창밖을 봤습니다. 25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강윤희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후 강윤희는 시골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단층짜리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짐을 날랐습니다. 강윤희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붉은 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707 베레모 모양으로 가꾸어진 꽃밭이었습니다. 강윤희가 꽃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대원들이 보낸 거예요. 민호가 옆에 섰습니다. 그렇구나. 강윤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엄마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민호가 강윤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윤희는 거실에 앉아 편지를 읽었습니다. 707 대원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최 상사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서미래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모두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윤희가 편지를 한 장씩 읽었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민호와 함께 마셨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행복하다. 저도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강윤희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윤희를 그냥 인자한 할머니로 알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강윤희가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강윤희의 눈빛을 보면 뭔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윤희와 민호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 오솔길이었습니다. 강윤희가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뭘? 군인 그만둔 거요. 강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할 만큼 했어. 그래도 민호야. 강윤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있고 싶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강윤희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다시 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길고 긴 그림자가 땅에 드리웠습니다. 강윤희의 그림자, 민호의 그림자. 나란히 걸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갔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강윤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이었습니다. 강윤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예쁘다. 네, 엄마.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강윤희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의 붉은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강윤희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강윤희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강윤희 여단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한 사람의 오만함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비리를 드러내는 불길이 되었고 그 불길 속에서 한 군인은 자신의 명예와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한 어머니의 의지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군복을 벗은 강윤희는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들과 함께 조용한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발자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707 베레모 모양의 붉은 꽃밭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